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0년 8월 26일 수요일 퇴근길 영상입니다. 오늘 퇴근하면서는 이렇게 분양에 관련된 이야기보다요, 약간 조금 색다른 이야기 한번 편하게 좀 해보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원래는 기업체들만 이렇게 샀었잖아요. 기업체들만 입주를 했고 기업체들만 상대로 영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가 자기 사옥으로 사려고 하는 부동산이다 보니까 그 기업을 방문을 해서 실질적으로 대표이사를 만나지 않으면 이제 이 분양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대표이사를 만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님들을 많이 만나고 이야기해보고 오랫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저 사람은 그 대표이사가 되었을까, 회사를 창업하게 되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증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회사가 굉장히 이렇게 크게 올라간 회사들 보면 굉장히 좀 부러운 것도 좀 있었었고요. 이렇게 단기간에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그런 거는 무엇이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도 많았고요. 그 다음에 회사가 뭐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저 회사는 수익 모델이 무엇일까, 이런 것도 되게 궁금한 게 많았어요. 저는 참 궁금한 게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걸 이제 알 방법이, 사실은 이렇게 친해지기 전에는 알 방법이 없는데, 제가 이제 영업을 조금 더 잘하고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이렇게 연구를 해보다가요, 이제 이 지식산업센터 회사를 상대로 분양하는 사람들 중에는 제가 최초로 썼던 것 같아요. 이제 개인 신용 정보하고 신용하고 기업체 신용 정보, 요거를 그 조회해 볼 수 있는 크레탑이라는 은행에서 쓰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은행에서 실제로 개인 신용 조회할 때나 그 다음에 기업 신용 조회할 때 쓰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게 은행에서만 썼었습니다. 근데 이게 2010년도에 제가 이 분양을 하면서 맨 처음에 썼거든요, 이 크레탑을. 근데 그때 당시에는 진짜로 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때는 굉장히 금액도 월정액이 되게 쌌습니다. 한 달에 한 20-3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무제한으로 이거를 조회를 해볼 수가 있었어요. 그만큼 지금은 이제 큰일 날 얘기겠죠. 개인정보들이 워낙 강하고 그러기 때문에. 근데 이제 회사를 타켓으로 영업을 하는 사람 제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쉽게 얘기하면 방식이었고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다른 영업사원들보다 굉장히 큰 업체들을 많이 컨택을 하고, 상장사나 이렇게 외부 감사법인이나 이런 업체들을 많이 상담을 해봤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사실은 이 크레탑의 DB였습니다. 근데 이 크레탑에 들어가 보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만약에 기업을 검색을 해보면요, 그 기업의 매출 정보가 쭉 다 나옵니다. 몇 년도 얼마, 몇 년도 얼마, 그 다음에 적자가 났는지 흑자가 났는지, 그 다음에 매출 비중은 어디인지, 그 다음에 그 회사가 그 주 거래처가 어디인지, 요거까지 나옵니다. 요거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기업에 대해서 전체적인 평가까지 해놨어요. 이 기업체는 우량하다, 우량하지 않다, 뭐 재무 건전성이 안 좋다, 뭐 좋다, 그 다음에 발전 가망성이 높다, 안 좋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까지도 나와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결정적으로 이제 이 대표이사들의 개인 상황까지 나와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 대표이사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뭐 상장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을 알아봐야 되고 기업의 컨디션을 알아봐야 되고 이제 공시를 하기 때문에 알게 되는데, 일반 기업체에서는 사실은 대표이사나 임원진들에 대해서 알 방법이 사실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 크레탑에 들어가 보면 그 기업의 주주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어느 다른 회사가 주주인지, 아니면 대표이사가 그 회사의 몇 %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 다 파악이 됩니다. 그 다음에 대표이사가 학력사항이 어디고 대표이사가 전직이 어디 출신이었는지까지 다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저 사람은 어떤 식으로 사장이 되었다는 게 보여집니다. 그 케이스 중에 1번이 뭔지 아세요? 가장 많은 케이스, 어떻게 하면 사장이 되었는가, 그 사장 케이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사장님들은 자기가 처음에 직장 생활을 해서요, 거기서 동종업계에서 일을 굉장히 오랫동안 합니다. 보통 한 10년, 15년, 20년 이렇게 하다가 거기에서 자기의 영역을 넓힙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자기가 영업해야 될 영업들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창업을 합니다. 그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꾸준히 갈 수 있는, 이런 편하게 안착할 수 있는 이런 창업이죠. 쉽게 얘기하면 새로운 것을 어느 날 갑자기 뚝딱 세워서 리스크가 굉장히 많고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해왔던 일의 연속성으로서 이렇게 사장이 되는, 대표이사가 되는 케이스가 가장 많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많은 데가 뭔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두 번째로 많은 그 사장님이 되는 케이스는 대기업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케이스가 높았어요. 이제 전직 자기가 근무했던 데를 보면 거의 대부분 삼성, 현대, LG 뭐 이런 형태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대기업에서 이제 거의 임원급 가기 전 뭐 이 정도까지 왕성하게 활동했던 그 정도 때까지 근무를 하다가 대기업 내부에 자기 부하 직원이나 자기 잘하는 사람들을 다 있고 자기가 이야기해서 조금은 대우받을 수 있는 이런 입지에 있을 때 대기업 자체에 있는 일감을 받아서 나와서 창업하는 케이스가 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케이스가. 그래서 보면 이분들 또한 또 일감을 받아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처음부터 이렇게 연착륙하는 그런 사업의 형태가 생각보다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사업을 많이 하는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였냐면 의외로 교수님들이 많습니다. 교수님들이. 이제 이 교수님들은 쉽게 얘기하면 이미 공신력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정부 과제를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안정적으로 물량을 확보하는 거예요. 일할 물량을 확보한 상태에서 교수도 하고 겸업으로 사업도 하는 이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하고 있는 어떤 전공 분야에서 약간 독특한 어떤 그 특허나 어떤 뭐 연구 과제나 이런 것들을 수행함으로써 굉장히 그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케이스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케이스들로 대한민국의 사장님들이 이렇게 시작이 되고 대부분 이렇게 해서 창업을 하고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눈에 띄게 보이는 특징이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이제 금방 나옵니다. 이제 뭐 어디 출신이십니까? 안 그러면 어떤 업종입니까? 뭐 이걸 그러면 원래 이쪽에서 오래 하셨습니까? 이렇게 몇 마디 해보면 이 사람은 어떤 출신이다. 어떻게 해서 창업을 했다.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근데 이제 또 최근에는 이제 워낙에 우리나라가 IT로 하다 보니까 아예 스타트업처럼 자기가 개발을 하고 자기가 만들어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정말 그런 스타트업이 정말 어렵습니다. 이제 최근에도 이렇게 기업체를 만나다 보면 물론 어느 시절에나 뭐 쉽지 않은 시절은 물론 없었지만 지금처럼 또 더더군다나 코로나 같은 이런 형태가 되다 보면 참 기업체에서 느끼는 체감은 생각보다 커요. 그 다음에 매달 나가야 되는 이런 고정비, 그 다음에 사업을 유지해야 되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정작 기업체 대표님들은 이런 지식산업센터를 재테크로도 보지 못하고 그냥 사업에 빠지고 일하는 거에만 이렇게 정신을 다 두고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참 한편 보면은 좀 안타까운 부분들도 없잖아 있어요. 의외로 지식산업센터를 제가 전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실제 사용할 기업처럼 지식산업센터를 선택하는데 꼼꼼하게 보고 자세히 파악하고 여러 가지 변수를 파악하고 보는 사람이 정말 없습니다. 투자자들은 굉장히 쉽게 판단하고 생각하고 들어가지만 실제 사업을 하는 대표님들은 이 분양 하나 받는 거에 대해서 전체적인 자금 확보, 흐름,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뭐 받았을 때 어떤 효과가 날지 굉장히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고 흐름도 바뀌고 과연 이 지식산업센터, 그 다음에 이 기업체의 방향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나라가 어떻게 흘러갈지 이런 것도 좀 많이 주목이 되고요. 또 최근에 또 다시 새롭게 이렇게 대표님들하고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요. 이제 과거 사실은 한 15년 전만 하더라도 저도 나이가 30대 초중반이었잖아요. 그때는 대표님을 만나면 다 저보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전부 다. 저보다 나이가 적은 대표님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다 그러니까 정말 하늘 같은 사장님, 하늘 같은 대표님들 이렇게 보였을 때거든요, 제가. 근데 지금은 대표님들을 만나보면 좀 완숙한 회사 같은 경우가 뭐 제 또래보다 어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제는 제 또래들이 완숙한 회사들을 가지고 있고, 진짜로 뭐 좀 잘 나가는 회사들이 저보다 조금 많은 60년대 후반생들, 뭐 초반생들, 여동생들이 이제 이끄는 회사들이 좀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장님들하고 만나더라도 저도 이제 사회생활을 할 만큼 했고, 저도 제 영역에서 이렇게 일을 많이 해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많은 부분에 대해서 공감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이 경영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이런 사장님들하고도 이야기가 되고, 아, 그렇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분양 하나만 하던 시절하고 지금은 이제 같이 어떤 경륜이나 연륜이 돼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좀 더 많은 것들을 나누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제 위치가 되었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돼서, 한편으로는 이제 영업을 지금 하게 되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영업도 하고 상대한테 정확하게 정보를 드리고 정확하게 비교 분석해 드리고, 그래도 해야 된다라는 이런 당위성을 좀 이야기를 해주면 훨씬 더 이제 기업체 대표님들도 신뢰하고 좋게 가는 이런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퇴근길에는 조금 방향이 약간 다르지만 이제 대표님들, 대한민국의 기업체 사장님들의 출신은 이런 출신들이었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더라. 제가 만난 분들 중에는 거의 그렇더라. 그래서 이렇게 의외로 시대를 잘 만나서 승승장구했던 회사들도 많고요. 진짜 조그맣게 시작했던 회사가 이렇게 상장사 되고 막 몇백억, 몇천억 매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조그맣게 시작했던 회사가 이렇게 상장하고, 그러는 회사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게, 아, 전혀 이렇게 시대를 조금 이게 잘 만나야 되고 운도 좋아야 되고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구나라는 생각들도 많이 해보게 됐습니다. 조금 두서없었지만요, 좀 그냥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